피디님, 이 양배추가 뭐 항암작용, 여성에게 좋고 위에도 좋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배추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양배추의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양배추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배추 이게 한 1kg가 넘을 것 같은데 이 양배추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영양학적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알고 먹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양배추, 우리가 알기에는 위장에 좋다, 변비에 좋다, 그런 것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배추의 이제 영양학적인 어떤 성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g당 얼마나 들어가 있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수분이고 100g당 2.5g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소량 들어가 있고 야채치고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밸런스가 좋게 믹스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가 변비 같은 걸 개선시키는 쪽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단백질이 또 1g이 들어가 있어요. 소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륨이 100g당 17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륨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주죠. 소변량을 높이고 붓기 같은 걸 좀 빼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소량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비타민 K가 100g당 85% 정도니까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K는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100g 기준으로 한 60%, 그러니까 40m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진 않다. 이게 미국 농림부 USDA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없지만 여기에 표기 안 된 식물성의 파이토케미컬이 되게 좀 좋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배추의 핵심적인 영양학적 가치는 이겁니다. 바로 비타민 U. 위장의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십자화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설포라판, 항염, 항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인돌삼 카비놀이라는 호르몬을 잘 대사시켜주는, 특히 여성 호르몬을, 좋은 여성 호르몬을 대사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비타민 U라는 그 위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성분부터 볼게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밝혀진 거는 1950년대 초에 위궤양 환자가 양배추 주스를 꾸준하게 먹었더니 위궤양이 회복되는 속도가 4-5배 빨라졌다라는 연구에서부터 이 양배추가 위 점막이나 이런 위염에 좋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됐고요. 이때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고, 이 비타민 U라는 성분은 얼서, 그러니까 궤양이라는 단어의 앞자리를 딴 겁니다. 비타민 U라는 그 성분은 사실 그 비타민의 계열은 아니고 아미노산 유래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도 아니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먹었을 때 되게 우리 몸이 잘 반응하고 비타민처럼 치료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U라는 가칭을 붙인 거고요. 실제로 비타민 U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단어는 아니에요. 자, 이 비타민 U의 진짜 이름은 그렇다면은 SMM,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고요. 아미노산 성분이죠. 이 성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위점막이 재생이 된다, 그리고 속쓰림이 완화가 된다, 그리고 위궤양이 치료된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의약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베진이라는 일본 의약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비타민 U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임상 사례들, 의약품으로 활용될 정도로 위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는 비타민 U를 우리가 기대하고 드셔야 될 분들이 있죠.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음주를 자주 하거나 또는 위염이 있는 분들, 양배추를 실제로 하루에 100g 정도 갈아서 먹든 생으로 잘근잘근 씹어 먹든 샐러드로 먹든 매일 먹었을 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이런 궤양 치료하는 목적으로 보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약품, 위염, 위궤양 치료제가 어떤 역할인지 아시면은 이 양배추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일단은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위산이라는 거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분비를. 그러니까 소화에 필요한 위산 자체를 억제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치료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벌어줘서 단축시키는 거예요, 치료 기간을. 그런데 이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위산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고요, 점막을 재생하고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을 치료하면서 같이 먹으면 의약품이 위산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건 위점막을 재생시켜주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하셔야 될 분들도 있는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 양배추의 유용한 성분, 설포라판, 그 다음에 인돌삼 카비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유명한 성분인데, 설포라판과 인돌삼 카비놀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출발 물질이 똑같습니다. 그 출발 물질이 뭐냐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계열의 성분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 계열의 성분은 이 양배추가 외부로부터 해충
해충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보호하는 성분이었어요. 식물들이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성분들이 양리 활성작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소에 양배추 세포 내에 잘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시놀레이트 계열의 그 성분이 공격받아가지고 상처를 입게 되면은 여기 나온 미로시나아제는 효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효소와 반응을 하면은 가수분해를 통해서 이 설포라판과 인돌산 카비놀로 결국에는 분해가 됩니다. 이 설포라판 이 계열이 양배추의 특유한 매운 향, 이 향을 띱니다. 아무튼 이런 계열의 성분, 설포라판과 인돌산 카비놀이 우리 몸에 이점이 있는데, 자, 설포라판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설포라판은 대표적인 항암 영양소이고요. 세포 단위부터 동물, 사람 실험까지 많은 데이터가 있는 항암 영양소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십자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이 설포라판을 섭취하게 되면은 실제로 암세포가 발현될 때 필요한 효소, HDAC라는 그 효소를 발현하는 걸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항암 영양소로 좀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설포라판은 DNA 손상을 예방해주는 특정 두 가지 요소, NQ1, H1 이런 두 가지 요소의 체내 합성을 증가시켜가지고 DNA 손상을 예방한다는 자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포라판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비만이면서 이형당뇨인 사람들의 당화혈색소를 낮춘다는 데이터도 있었고, 성인의 자폐 증세를 완화한다는 임상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포라판 추출물, 특히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이 설포라판 추출물 특허 제품이 있거든요. 그 자폐약 환우 어떤 그런 카페에서 활용하시더라고요. 설포라판은 변비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임상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포라판은 이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NRF2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요, 항산화나 항염증 작용을 보여줬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기준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뇌신경 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여러모로 되게 이점이 있고 양배추에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를 먹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돌삼 카비놀,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옛날에 자궁근종과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도움 주는 영양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돌삼 카비놀이 우리 몸에서 딤이라는 걸로 대사가 되는데 둘 다 또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돌산 카비놀은 십자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간에서 좋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나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인돌삼 카비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인돌삼 카비놀을 12주간 섭취한 여성 환자들에게 체내에 안전한 에스트로겐인 2OH 에스트론의 비율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돌산 카비놀을 섭취한 결과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을 실제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인돌산 카비놀의 다른 임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첨부되어 있는 논문을 보시면은 브라카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유방암이 이제 발현이 되는 유전자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암은 전절제를 했죠. 그걸로 되게 유명해진 그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에게 인돌산 카비놀의 대사체인 딤을 먹여본 겁니다. 그래서 이 딤을 1년간 섭취했더니 유방 내에 섬유 조직이 쌓이는 걸 막고 줄여주고요. 이게 이제 암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배추에 효능하면 뭐가 될까요? 설포라판도 항암이고 이 인돌산 카비놀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방암도 예방이 되고 항암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약들약?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양배추의 이 설포라판과 인돌산 카비놀 같은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먹으면 안 되고, 섭취하기 전에 5분에서 한 10분 전 정도에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오시나아제가 나와서 만나서 인돌산 카비놀과 설포라판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썰어둔다, 한 10분 정도 썰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잘게 꾹꾹 씹어서 먹는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먹기 한 10분 전에 잘게 썰어 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미로시나아제가 열에 약해서 보통 한 30분 정도 데치면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거나 생으로 먹기에 막 가스차고 좀 부담되시는 분들, 또 너무 좀 딱딱하신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 한 2, 3분? 그 정도만 데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섭취할 때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양배추에 섭취하는 기준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은 한 번에 100에서 200g 정도, 이거에 한 10분의 1 정도거든요. 한 요만큼 나옵니다. 요 정도를 하루 섭취량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만 드시고 그 이상 먹으면 위장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100g 내에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4등분을 하시고 그거를 한 번 더 자르시면 한 10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배추 자체가 포도맵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100g 이상 먹으면 보통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고이트로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용량을 먹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작동되는 거를 좀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루 상용량은 문제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 고이트로젠은 잘 데쳐 먹으면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끓는 물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끓여 먹으면은 거의 사라진다고 해요.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고용량을 먹는 걸 자제하고, 고용량이 아니더라도 찜찜하신 분들은 이걸 데쳐서 먹는 걸 습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걸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양배추의 건강상 이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하루에 뭐 적정량 먹으면 이점이 많을 것 같다는 거 아시겠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양배추에 조리하는 방법이나 또 이상적인 섭취 방법, 부작용 관련된 거, 아까 고이트로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좀 자료를 더 찾아서 디테일하게 좀 정리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